안녕하세요. 3월 17일 글로벌 마켓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정말 오랜만에 따뜻했죠? 왜 이렇게 좋았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가장 궁금한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늘 시장 도대체 왜 오른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밀어올린 힘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유가가 떨어지면서 지정학적 긴장도 좀 풀렸고요. 둘째는 AI랑 반도체 쪽에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기관과 외국인, 이 큰손들이 다시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나씩 파헤쳐보죠. 네, 그럼 먼저 우리 한국 시장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오늘 정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코스피랑 코스닥, 이 두 지수가 완전히 다른 길을 갔거든요. 그야말로 두 지수의 이야기라고 할 만합니다. 보세요. 숫자를 보면 바로 감이 오시죠? 대형주가 모여있는 코스피는 무려 1.63%나 껑충 뛰어서 5,640선을 회복했는데 반면에 코스닥은 오히려 0.1% 빠졌습니다. 아니, 같은 한국 증시인데 왜 이렇게 극과 극의 결과가 나온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돈의 흐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승은 시장 전체가 다 같이 으쌰으쌰 한 게 아니었던 거죠. 기관이랑 외국인 투자자들이 콕 집어서 대형주만 집중적으로 사들이니까 코스피 지수만 쑥 올라간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파는 쪽이었고요. 이러다 보니 이 흐름에서 소외된 코스닥은 힘을 못 쓴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이렇게 시장을 이끌었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건 금융업이 3.1%, 화학업종이 3%나 올랐다는 점이에요. 그 뒤를 이어서 의료정밀, 전기가스, 그리고 음식료품 업종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네요. 반면에 분위기가 싸늘했던 곳도 있습니다. 보험, 통신, 섬유유복 같은 업종들은 오늘 하락을 피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도 이렇게 잘 나가는 쪽과 힘든 쪽이 명확하게 갈린 정말 양극화가 뚜렷했던 하루였습니다. 자, 이런 좋은 분위기가 사실 우리 시장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훈풍의 시작은 저 멀리 태평양 건너 바로 미국이었거든요. 미국 기술주들이 달리면서 그 열기가 아시아 시장까지 쭉 이어진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딱 보이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1.22% 오르면서 시장을 이끌었고요. S&P 500도 1% 넘게 상승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전통적인 기업들이 모여있는 다우존스는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다? 상승의 에너지가 기술주에 완전히 쏠렸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럼 미국 기술주들은 왜 이렇게 신이 났을까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유가 하락입니다. 기름값이 떨어지면 기업들 입장에선 비용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특히나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기술주들한테는 이게 정말 큰 호재가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요, 시장이 이렇게 좋아 보이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월스트리트 한편에서는 분석가들이 이거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숨겨진 리스크가 하나 있거든요. 과연 뭘까요? 바로 숏 스퀴즈라는 현상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돈을 건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라? 주가가 거꾸로 막 오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손실을 줄이려고 울며 겨자 먹기로 주식을 다시 사들여야겠죠? 그러면서 주가가 더 폭등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근데 요즘 헤지펀드들이 일부 주식의 공매도를 엄청나게 해놔서 자칫 잘못하면 역대급 숏스퀴즈가 터질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다른 나라 주요 시장들은 어땠는지 글로벌 스냅샷으로 빠르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어요. 중국, 일본, 호주, 그리고 유럽까지. 주요 지수들이 다 같이 오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자, 주식시장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다른 자산 시장도 좀 봐야겠죠? 바로 FIC 시장, 그러니까 채권, 외환, 원자재 시장의 움직임을 이번엔 좀 빠르게 속도감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 최근에 좀 내리다가 살짝 반등해서 배럴당 64.8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아직은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미국 달러의 힘을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달러가 약해졌다는 거죠. 이건 다른 나라 통화에겐 나쁘지 않은 신호입니다.
시장의 위험자산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비트코인.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10만 3천 달러를 찍었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FICC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 약해진 달러, 그리고 계속되는 위험자산 선호. 이 두 가지 흐름이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앞으로는 뭘 지켜봐야 할까요? 이번 주에 남은 중요한 이벤트들을 보면서 다음 시장의 향방을 한번 가늠해 보시죠. 이번 주 정말 중요한 발표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시장의 모든 눈과 귀는 목요일로 쏠릴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미국과 일본 두 나라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날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이 중앙은행들이에요. 최근 시장이 이렇게 좋았는데 이 랠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그 열쇠는 결국 이 중앙은행들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과연 오늘 시장의 이 뜨거운 열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해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죠.